손흥민의 빌라전 해트트릭 맹활약을 지켜본 일본 축구 팬들이 놀라움과 부러움에 빠져 있습니다. 아시아인 최초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10일 영국 버밍엄의 빌라파크에서 열린 212 EPL 제32라운드 토트넘 대 예스턴 빌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팀의 4대0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2020년 9월 사우샘프턴전 4골에 이어 개인 두 번째 EPL 해트트릭이자 통상 5번째 해트트릭이었죠. 리그 15, 16, 17호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리그 득점 단독 2위에 올라서며 득점 선두인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를 3골 차로 바짝 추격하게 되었네요. 한편 이 경기는 스포츠 전문 채널을 통해 일본에서도 생중계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 맹활약을 지켜본 일본 축구 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손흥민이 해트트릭 달성, 토트넘 리그 4연승으로 4위 유지. 프리미어리그 제32라운드가 9일에 열려 에스턴 빌라와 토트넘이 대전했다. 정규리그 3연패 중인 에스턴 빌라에 비해 토트넘은 3연승 중으로 최근 성적이 대조적인 두 팀, 그 상태를 보여주듯 개시 3분 만에 원정인 토트넘이 선제한다. 에릭 다이어가 자기 진영에서 전방으로 볼을 보냈고 상대 수비수가 걷어낸 볼을 해리 케인이 다이렉트로 슛. 이것은 블록에 막혔지만 흘러나온 볼을 손흥민이 골문 왼쪽 구석으로 밀어 넣었다. 빠르게 리드를 잡은 토트넘이었지만 이후엔 에스턴 빌라의 페이스로 홈 관중의 환호의 기세를 올린 에스턴 빌라에게 밀렸지만 골키퍼 요리스의 호수비 등으로 동점을 만들지 못하고 전반은 토트넘의 한 점 리드로 끝난다. 후반도 시작부터 게임이 움직인다. 50분 요리스로부터의 롱볼을 케인이 헤딩 경합에서 이겨 전방으로 대한 쿨루셰프스키가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파고들며 왼발로 골문 오른쪽으로 차넣어 토트넘이 리드를 벌렸다. 66분에도 똑같이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롱볼을 케인이 머리로 돌려놓자 이번엔 손흥민이 빠져나와 이날 두 번째 골을 획득. 71분에는 자기 진영에서 패스를 연결한 뒤 역습으로 오른쪽으로 빠져나간 손흥민이 추월한 쿨루셰프스키에게 깊은 위치까지 침투하며 패스한 컷백을 손흥민이 찔러 넣어 해트트릭을 달성. 4대0으로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다. 리그전 4연승을 달린 토트넘은 리그 4위를 유지. 실은 경기가 한 경기 더 많긴 하지만 5위 아스널과의 승점차를 3점으로 벌리는 데 성공했다. 다음 경기는 16일 홈에서 브라이튼과 대전, 4연패에 빠진 13위 에스턴 빌라는 23일 어웨이에서 레스터와 대전한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기사 2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오늘의 소니는 압권의 결정력, 그리고 토트넘 3톱의 연계가 리그 굴지의 완성도에 가까워지고 있는 듯. 쿨루세프스키가 어린데도 현명해서 케인과 소니를 방해하는 일 없이 한층 더 부드럽게 유기적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케인의 마치 가짜 9번 같은 문전에서의 역할과 최종 패스의 정확도, 전반전에 저조한 모습을 채우고도 남을 활약, 요리스의 빅세이브 연발도 좋았고 정말 좋은 사이클에 들어섰다. 최종 라운드까지 기대가 많이 되네. 솔직히 지금 아시아에서 큰 차이로 손흥민이 넘버원 스트라이커죠. 골 결정력과 그 슈팅의 위력은 세계에서도 상위에 꼽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일단 지금은 다치면 팀이 무너지니까 조심해서 플레이해주길. 손흥민은 괴물이야. 일단 슛이 너무 능숙, 거의 골 안으로 향하고, 물론 콘테의 수완도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번 겨울 보강도 잘 되었고, 콘테는 여러가지로 독특한 인상이지만 결과를 내놓으니까 대단해. 토트넘도 정말 좋은 감독을 데려왔구나. 역시나 북런던의 또 다른 팀도 본받았으면. 이 위치라면 보통 득점왕도 누릴 수 있겠지. 그 호날두보다 득점이 많다니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역대 아시아 선수들이 넘지 못했던 경계선을 그는 가볍게 넘었구나. 유럽에 있는 일본인 선수가 어쩌다 간혹 골을 넣으면 난리법석을 떠는데 그는 매 경기마다 골을 터뜨리지. 이 차이는 무엇일까? 빠르게 그 나라를 떠나 아버지로부터 유럽 기준의 선수가 되도록 교육받았으니까. 그 나라 이하인 우리 일본에서는 손같은 선수는 나오지 않는다. 유전자 차원에서 일본은 안 돼. 오늘도 쿠보는 골도 안 넣었는데 난리가 나서 웃김. 쿠보 덕분에 아틀레티코에 승리한 것 같습니다. 토미야스에게 완패하고 승부조작과 쿵푸가 장점인 나라의 선수가 뭐 어쨌다고?
일본인은 손을 두려워하고 있어. 팀으로서도 한국은 월드컵 4강, 팀도 개인도 일본은 한국에 완패하고 있다. 손이 활약했을 때 질투심으로 가득한 일본인의 댓글을 읽는 것이 쾌감이니까 더욱 활약해 주었으면. 나는 일본인이지만 한국인의 활약은 솔직히 기뻐. 라기보다 아시아 사람의 활약은 역시 기쁘지. 노려라 아시아인 프리미어 첫 득점왕. 기분 탓인가? 축혀 세우는 것 같으면서도 손흥민을 조금 과소평가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윙어라든가 아시아에서 월등히 앞선다든가 그런 느낌의 코멘트. 손흥민은 종합력에서 세계 1위의 윙어를 다투고 있습니다. 클럽 레벨을 고려하면 1위일지도. 그럼 흥민에게 완승한 토미야스는 우주 제일일 것이다. 이런 선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월드컵에서의 가능성도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히 부러워. 종합력으로는 그다지 두렵지 않은 지금의 한국이지만 손흥민이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팀. 가능성은 역시 낮지만 아직 3위를 할 수도 있구나. 챔스 진출권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보이기 시작했고 직접 대결에서 아스널에 흙을 뿌린다면 말할 것도 없겠지. 일본인도 골을 넣지만 변방리그에서조차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 이하. 변방리그라면 20득점 정도는 해야지. 해외에 소속된 사람이 많으니까 일본의 레벨이 올랐다고들 하는데 모리아스의 지위는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해. 요 최근의 기세로 가면 살라보다 낫고 역전 득점왕이 보인다. 진짜 땄으면 좋겠어.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 세계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윙어, 케인과 마찬가지로 토트넘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쉬운 선수. 토트넘이 아니었다면 손흥민, 케인 콤비는 없었겠죠. 토미야스에게 완패한 선수가 웬일로? 오히려 그 경기에서 토미야스가 지키는 오른쪽에 들어온 크로스로 손익골을 넣었습니다만 지금 유럽에서 뛰는 아시아 선수로는 확실히 능력이 뛰어나네요. 대단하네. 이 정도로 해외에서도 결정력 있는 선수가 일본에 있었으면. 이미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난 초월드 클래스의 윙어. 요즘 손흥민과 살라의 컨디션을 고려하면 역시 득점왕이야. 이거 득점왕이 될 것 같아. 시티나 리버풀에서도 주전이 될 수 있다. 매년 꾸준한 성적을 남기는 것은 정말 대단해. 3득점 모두 투박한 골 같은 것이 아니라 스트라이커다운 득점이야. 이렇게 장난 아닌 공격수와는 비교도 하지 말자. 토트넘은 순조롭게 선제에는 성공했지만 거기서부터 빌라의 하이프레스에 빠져서 상대 진영으로 볼을 운반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지. 역습조차 할 수 없었던 토트넘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나 전반을 견뎌내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또 득점. 콘테가 감독을 맡고 나서 확실히 경기 상태가 좋아지고 있네. 그 후에도 우리가 알던 토트넘답지 않게 공격의 끈을 일절 놓지 않았고 손과 클루셰프스키의 결정률 100%는 너무 엄청나다. 그렇게 벌어졌었는데도 손흥민은 페널티킥을 안 차고도 득점왕마저 보이고 있어. 그러고 보니 카드 누적이 염려되었던 로메로가 최근 3경기를 노카드로 끝냈네. 터무니없는 토트넘. 이 정도의 골잡이는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도어티가 부상을 입은 것이 뼈아프네. 손흥민 너무 대단. 그냥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윙어. 클루세프스키는 유벤투스 시절보다 퍼포먼스가 안정됐다. 아직 젊어서 앞으로가 기대된다. 전반전엔 고전했지만 밀린 장면에서 지켜냈기 때문에 후반전의 공세가 나왔다고 생각해. 엄청 큰 승점 3. 토미야스에게 완패한 선수가 웬일로? 토미야스가 볼을 빼앗겨서 손에 골이 나왔습니다. 마음보 고약한 네두익의 발악. 공격수의 골 결정력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경기. 빌라의 파울을 불사한 공격은 부상자가 나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느낌이라 무척 싫었는데 주심의 모호한 컨트롤로 흐름을 끌어올 수는 있었지만 오늘의 유리스는 거의 완벽했다. 8세이브니까. 그건 그렇고 오늘의 소니는 압권. 슛이 모두 완벽한 코스. 그리고 케인의 포스트 플레이와 라스트 패스. 그 소니에게 보낸 백헤딩 직전에 눈으로 확인하는 거 쩔었다. 클루셰프스키도 완전히 적응해서 공격이 매우 유기적이다. 이거 첼시의 등이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강하고 빠르고 능숙, 근대 축구에 있어서 이상적인 윙어, 그리고 소통력, 멘탈, 전술 이해력에서도 수준이 높다. 손흥민이 아시아권 선수로서는 역대 최고의 선수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반짝 활약이 아닌 진짜 월드클래스. 일본인 선수도 이 정도의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슛 3개로 3득점, 골잡이로서도 찬스메이커로서도 인류로 수비에도 공헌한다. 양발의 킥 정확도가 높고 튼튼해서 부상에 강하다.
현대 축구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을 이토록 높은 수준으로 겸비한 선수는 거의 없어. 손흥민이 다치지만 않으면 한국은 조별 예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거리의 역습에서도 혼자 해결하는 힘은 너무 대단해. 메뉴, 아스널이 진 다음이라 꼭 이기고 싶었던 게임. 주심이 엉망진창이라 어떻게 되려나 싶었는데 손, 케인, 쿨루세프스키는 프리미어에서도 최고의 공격진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로메로, 정말 엄청난 수비수가 들어왔네. 이대로 계속 이겨서 챔스로. 메뉴와 아스널이 모두 패한 후라 이 승리는 크다. 요즘 토트넘의 전방은 보고 있으면 즐거워. 교체로 들어오는 모우라나 베르바인도 잘하고 겨울 보강도 대박이었고 다음 시즌에는 이 팀을 챔스에서 보고 싶어. 손의 해트트릭은 압권이었습니다. 상대의 플레이도 대단했다. 뭐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점수도 벌어서 골득실에서도 우위를 점한 것이 크다. 이 기세로 달려나가길. 손이 진짜냐? 살라와 앞으로 3골 차라니. 이대로만 가면 득점왕도 노려볼 수 있어. 프리미어리그 첫 아시아인 득점왕일까? 이제 그는 이미 레전드구나. 아시아의 자랑입니다. 후반 33분 손흥민이 교체 아웃할 때 손흥민이 더 뛰고 싶은 표정이자 토트넘의 콘테 감독은 격하게 안아주며 볼에 뽀뽀를 했죠. 요즘 뽀뽀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영국 현지의 언론들은 하나같이 모두 손흥민에게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박한 평가를 내리기로 유명한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마저도 이번만큼은 손흥민에게 평점 10점 만점을 주었네요. 이제 와서 그래봤자 넌... 적장인 예스턴 빌라의 스티븐 제라드 감독은 토트넘에는 손흥민과 케인 2명의 월드클래스 선수가 있고 쿨루세프스키도 잠재적으로 톱레벨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며 토트넘의 쓰리톱을 축해세웠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페널티킥을 제외하면 EPL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순수 필드골로만 17골을 터뜨린 반면 살라는 필드골 15골에 페널티킥으로 5골을 넣었죠. 손흥민이 득점왕이 될지 못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팀 내에서의 골 지분과 순수 필드골을 생각하면 이미 EPL 최고의 골잡이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토트넘의 다음 일정은 16일 홈에서 열릴 브라이튼전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위가장 조작 없는 채널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심심풀이 반응 채널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